교수님께서는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데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연구자의 길이 아닌 이렇게 창업을 뭔가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학교의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구만 진행하고 있었고 네. 또 연구란 게 어떤 좋은 논문을 쓰느냐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임팩트를 가진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의 성과가 많이 결정되던 것이었는데요. 교수가 되고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내가 논문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논문의 결과가 태평양에 이 물 한 컵을 떠서 넣는 정도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익힌 기술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것들로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적어도 사업을 하면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고객들 그리고 조그마한 사회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창업을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좀 네. 제대로 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네. 이제 마음이 이끈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기술만 있으면은 뭐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또 좋은 기술이 있어도 또 이렇게 좀 외면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순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창업을 하면서 아까도 이제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로 처음에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이 아이템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출발은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쓰일 수 있을 거야. 혹은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혼자 생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회사를 창업하고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템들이 막상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봐서 보니까 소비자들이 보기나 혹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화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그걸 처음부터 다 바꿔야만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로 변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술 외에 이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항상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술 기업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아이템을 들고 시작했지만 항상 모두가 다 초기에 생각했던 아이템만으로 끝까지 가는 법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거를 피버팅을 하고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에 멤버가 얼마나 잘 모이고 공고하냐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사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좋은 사람들을 어떤 모이게 하는 그 교수님만 어떤 팁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사람의 평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 변화나 미세한 변화나 기분의 변화 같은 거를 빨리 좀 눈치를 채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거나 또 같이 고생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어떤 점을 힘들어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정적으로 다가갔던 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가갔고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제가 감정적으로 다가가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꾸며야 될까 네.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꾸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네. 좋은 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 관리를 잘 하고 네. 좋은 사람이 함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기술 그 중심의 스타트업들은 좀 결과가 조금 늦게, 성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그거를 좀 버티게 하는 힘 이런 네. 게 있을까요? 그런 원동력이나. 어떤 개발을 계속 회사에서 하면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될 실험도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실험에서는 보통 개발을 하면 안 될 이유는 99,000가지고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네. 될 이유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힘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은 비전이나 또 같은 결과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일치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될 거야. 이게 됐을 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야를 서로 믿고 가는 게 초기에는 특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비전을 서로 공유를 해야지 이게 뭔가 한 팀으로 네. 나아가는 힘이 네, 네, 네. 더 맞습니다. 이제, 예. 네,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연구 성과를 넘어서 실제 매출까지 만들어내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또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실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품화가 되려면 개발이 돼야 되고 생산이 돼야 되고 품질 검증이 돼야 되고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술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특히 영업이나 마케팅 쪽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만 개발해 넣어주면 그 뒷단은 누군가 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부딪혔던 거는 이걸 상용화시키는 단계에 가서 돈을 만드는 거에 가까워질수록 네. 모두가 냉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기대한 만큼 남들은 저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좀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혀서 제가 기대했던 남들의 역할만큼이 남들이 해주지 못할 때 네. 제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잘 개발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품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원들은 되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품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또 한참 저를 헤매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간 많은 또 고민이 있으셨네요, 진짜. 네. 한국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좀 네. 가장 크게 약간 장벽이라고 체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 네. 막연함인 것 같습니다. 막연함.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감이 도저히 없는 게 네.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분야가 이제 케미칼 쪽이 있고 에스테틱 뷰티 쪽이 있는데 네. 이 뷰티 쪽의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 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외국을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정말 막막했고 어느 회사를 찾아가야 되나 네. 큰 회사를 찾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같이 영업을 하면서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 그냥 사실 막연히 해외 진출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뭐를 시작해야 될지를 하나도 몰라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뭐 한국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네. 사실 그 처음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제일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와. 네.